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백송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본 거죠. 첫 시험. 중학교 때보다 문제 유형이라든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꾸준히 준비를 했으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거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등급 컷은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한 90점대 중반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백송고 예년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객관식 23문항과 논술형 2문항, 전체 25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모의고사 연계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객관식 배점은 3.1에서 3.9점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논술형 2문항의 배점이 각각 10점씩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논술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배점은 크지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객관식 중에서 화학 파트 영역에 변별력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만 잘 해결을 했으면은 시험 성적이 상당히 좋고 1등급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5문항, 객관식 23문항과 논술형 2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는 중상 정도 난이도가 5문제 정도, 그리고 중 정도 난이도가 9문제, 그리고 중하랑 하 난이도가 8문제 정도. 그래서 한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조금 어렵다, 아니면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 정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나왔구나 라는 것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8문제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이거 너무 쉽게 나왔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문제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은 그렇게 볼 문제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9번 문항을 보면은 9번 문항은 그리고 11번 문항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볼 건데요. 9번 문항과 11번 문항을 보면 원소와 주기율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둘 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 배점이 3.9점으로 최고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주기율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원소의 종류 그리고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번 같은 문제 주기율표, 그리고 A, B, C, D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A, B, C, D가 어떤 원소인지 찾고 난 다음에 주어진 선지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는 주기율표에서 A, B, C, D, E의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원소의 종류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원소의 종류로 선지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번 문제도 화학 파트인데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원소와 화학결합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 나 두 개로 나누는데, 가는 이온결합, 나는 공유결합.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전자배치를 보고 어떤 원소들이 결합을 했는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을 보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문제였는데, 선지 기억에서 나화물 같은 경우에는 H2O 물이 되기 때문에 D2C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알파벳 순서대로 CD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OH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 깊게 봐두고 봤으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16번 문제는 그렇게 봤고, 자, 그 다음 이제 화학 파트는 쭉 넘어가고요. 21번 문제랑 22번 문제, 이 두 문제를 보면은, 자, 21번, 22번 문제는 생명과학 파트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생명과학도 충분히 변별력 있게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암기만 하면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모식도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22번도 마찬가지 모식도에서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고요. 22번 문항도 한번 보면은 DNA하고 RNA 두 종류의 핵산이기 때문에 DNA하고 RNA를 묻는 문제야. 그래서 DNA와 RNA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로 이렇게 두 문제가 조금은 변별력 있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을 보면은요, 23번 문항, 그래핀,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자, 신소재 중에서 탄소로 이루어진 신소재를 단위의 신소재, 탄소로 이루어진 신소재 세 가지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논술형 1번, 2번 두 문제가 나오는데 논술형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늘 되게 상당히 많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것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가 있고 논술형 2번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의 특징을 묻는 문제다. 근데 이게 단답형으로 이거다 라고 딱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이상으로 서술하시오.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지. 그래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았을 때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뭐뭐다 라고 하는 문장 형태로 서술을 해줘야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항 분석까지 마쳤는데 문제 변별력이 화학이나 생명 파트에서 조금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1등급 컷이 한 90점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기말고사 난이도도 충분히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 정확하게 풀고 난 다음에 고난도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면은 기말고사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백송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